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조금 늦었죠. 저희 회의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어떤 회의냐고요? 내일 엔비디아 그리고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져준 시사점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들 제가 좀 늦었는데, 자, 대신 저희가 쌍끌이 어선처럼 여러 뉴스들을 필터링을 거쳐서 모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만 플러스였고요. 나스닥, S&P 500, 러셀 2000은 마이너스의 모습인데요. 현 시점으로 지금 제가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오후 6시 20분이거든요. 7, 8, 9, 10, 11. 한국 시간으로는 그렇죠. 11시 20분. 좀 지나면 이제 점심 시간이겠네요. 자, 이 시간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지금 코인 시장이 조금 그렇죠. 지금 89,000이 무너져서 88,639.91을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모처럼 푸르른 그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좀 뼈 아팠죠. 마이너스 8.39. 일단 오늘 여러분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에 대한 영상은 뉴스에서 일단 전해드리겠고, 이 뉴스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심층 분석, 엔비디아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며칠 동안 저희가 팔란티어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팔란티어 주주분들 저희 영상 목 빠지게 기다리신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란티어 영상까지 오픈 영상으로 시리즈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8.39%나 급락했는데요. 1월 판매량이 유럽에서 작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더불어 독일 선거를 앞두고 극우 정당을 옹호한 머스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모델 Y의 변경, 그다음에 어제 알려드렸던 모델 3, 모델 S의 변경, 그다음에 지난 12월 강력한 인센티브로 판매량이 일시 증가했던 것 등이 1월 판매 감소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된 하루였습니다. 여기 딱 보시게 되면 그렇죠. 테슬라의 지금의 모습 여기거든요. 1월 달에. 일단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대한 특징 영상은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유럽에서 점점 비호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급기야 오늘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리를 버커 헤이셔가 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테슬라의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량이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충격이었죠. 특히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업체인 BYD에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유럽 내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9,945대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가 적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0%가량 빠졌고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에서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스웨덴은 44%, 노르웨이는 38%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테슬라가 중국 BYD의 판매량이 밀렸는데요. 같은 기간 유럽 시장의 전체 전기차 판매는 37%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는 눈에 띄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지난해 말 판매 확대에 집중해 올해 들어 일부 시장에서 재고 부족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델 Y 신형 출시 주니퍼죠. 따른 조립 공정 변화도 생산 판매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외에도 외신들은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 개입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독일 쪽이죠. 이런 행보를 보인 것도 소비자 외면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악재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뉴스는 사실 들으시면 느끼셨겠지만 지난번에도 나온 거였거든요. 유럽 쪽에서의 그 테슬라 판매 감소는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언론들이 재탕 삼탕을 하면서 계속 테슬라가 꼭 떨어질 때면 이런 뉴스를 계속 쏟아내죠. 올해 들어 일론 머스크는 7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본인 재산이.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계 1위의 모습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CNN 비즈니스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서 머스크의 순자산이 올해
520억 달러, 한화 74조 원이 증발했지만 여전히 3,800억 달러, 한화 돈으로 543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감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위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비해 1,440억 달러가 많습니다. 저커버그도 여러분 206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비호감 1위에서 저커버그가 머스크를 제치고 1등. 와, 저커버그를 그렇게 싫어하네요. 그 와이프가 중국 분이라서 그런가? 저도 싫습니다. 그냥 왠지 싫습니다. 저커버그는. 싫으니까 메타를 잘 안 사게 되죠. 아마 테슬라가 지금 메타처럼 뭐 저렇게 뭐 20일, 19일인가 20일 연속 상승했으면 지금 난리 났겠죠. 진짜 화성 간다고. 아무튼 비호감인 것은 맞는데요. 지난 1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20% 이상 떨어졌으며 최근 테슬라의 시총은 2024년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판매가 감소해 지난달 유럽에서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5%가 줄었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치 공동수장을 맡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그의 정치적 판매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되면서 꾸준히 상승했었죠. 트럼프 트레이딩의 최대 수혜주기도 했는데 테슬라 최대 주주인 머스크의 자산도 그 후 8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19조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머스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테슬라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도치 공동수장을 맡으면서 테슬라보다 워싱턴 DC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FBI,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 국방부, 뭐 IRS 뭐 정말 연합해가지고 안티 일론 머스크, 뭐 캐나다도 테슬라 100% 관세 때리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사실 공공의 적으로 지금 머스크를 지정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반등에 성공할까요? 여전히 지금 하방이 계속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방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집 영상을 통해서 조금 후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또 정말 어찌보면 끔찍한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71억 미국 영주권 하나에 71억 내면은 영주권 주겠답니다. 대박. 저는 그럼 여러분 앉아서 71억을 번 거죠. 저는 시민권 아들을 뒀으니까 20몇 년 전에.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빵빵빵 밝혔습니다. 자, 이날 백악관 직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우리는 골드 카드를 판매할 것이다. 자, 미국에 그린 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 카드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측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골드 카드가 약 2주 후부터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는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 불리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 속하는 올리가이르 골드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부여했습니다. 와, 이거 참말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이민인 EB5라 그러죠. EB5. 그러니까 E2가 있고요. E5입니다. 이거는 좀 더 좀 돈이 많이 드는 거였죠. 많은 한국 분들도 이 EB5 투자 이민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밝혔는데 EB5는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주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였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돈 더 내놓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EB5는 저렇게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한때 예전에 경기 좋을 때는 뭐 한 5억만 돼도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참 지나가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빨리빨리 받는 게 최고인데 아무튼 트럼프의 71억 원 영주권 요 카드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71억 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71억 원이나 내면서 미국 영주권의 가치가 있나? 한번 계속 이렇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완전히 사라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효과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의 트럼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기술주와 비트코인이 우수수 급락. 지금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만 봐도 89,000. 우리 모두는 트럼프 되면은 야 이거 10만이 아니라 한 15만 정도, 15만 불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우. 89,000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 3,279불이 사라지는 것. 정말 어지간한 멘탈과 강심장 아니고는 요즘 비트코인 투자 힘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트럼프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기술주와 코인주들이 우수수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1조 4,863억 달러에 달했던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오늘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월가의 수많은 뉴스들이 테슬라의 37%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자, CNBC는 S&P 500을 비롯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등 주요 지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고 또 보도를 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5,955.25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선거 전날 이후 트럼프 취임까지 한 달간 6% 가파르게 올랐지만 취임 이달까지 무려 1.1%가 떨어졌습니다. 선거 직후에 8.9%까지 급등했던 러셀 2000은 점차 하락의 취임일 기준 3.4% 내렸고 취임 이후 25일까지 6% 이상 추가 하락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S&P 500 지수거든요. 한번 볼까요? 1월 20일 날 출범했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 동안 S&P 500이 어떻게 됐나 한번 딱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한 달 만에 보이십니까? 25%. 와우. 애플만 플러스 10.89%고요. M7 주식들이 정말 엔비디아 마이너스 11, 마소 마이너스 10, 구글 마이너스 12. 와우. 아마존 마이너스 9. 한 달 동안의 성적표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이 M7 주식들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막상 취임 이후에 고관세 정책, 관세 전쟁병을 치면서 그 대가를 M7 주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던 투자 섹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산업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XLI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선거일 대비 5% 올랐지만 취임 이후 25일까지 4.7%나 떨어졌고요. 산업재와 소재 등을 종목을 담은 XLP는 취임 이후 취임 전까지 마이너스 4.2%, 취임 이후 마이너스 1.6% 추가하는 등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진하던 테슬라를 비롯한 M7 주식들도 크게 하락 중인데요. 자, M7 지수는 지난 25일 기준 대비 전날 2.3% 내렸고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록한 최고치에서 10% 이상 빠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37% 급락하며 한때 1조 4,863억 달러에 달하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9만 달러 선을 웃돌고 있던 비트코인은 8% 급락하면서 8만 6천 달러 아래로 3개월 만에 주저앉았고요. 현재 잠깐 반등이 들어왔지만 9만 달러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NBC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 둔화 징후가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UBS의 자산 배분 책임자 겸 미주 CIO 제이슨 드라우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오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며 명확해질 때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대체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됐다. 경제 성장, 미국 경제는 강하다. 인플레이션,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는 일이 미국 주시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 됐다는 거죠. 관세가 이 두 가지의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면 마크롱과 악수를 했죠. 이번에 만났잖아요. 한 17초 정도 악수를 했는데
통상 트럼프는 상대방이 악수를 할 때 손, 하고 힘을 꽉 줘가지고 막 기선을 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멍자고, 파란 여기 멍자고. 백악관 측에서는 마크롱이 세게 잡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가 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손가락이 닿지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걸 보면서 트럼프 건강 이상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자,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자, 마크롱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자, SNS 등의 정상회담 이후 찍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손등에 여기 커다란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의 악수신경적인 멍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실제 두 사람 반면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맥 주사 자국이라는 주장이 확산됐습니다. 한 이용자는 탈수 증세로 수액을 맞았거나 비타민 결핍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고령, 지금 78세입니다. 라는 점을 들어 단순히 나이가 많아 멍이 쉽게 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는데 한 누리꾼은 피부가 얇아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 수 있다며 그래서 골프 카트를 타는 것 아니냐, 넘어지면 온몸이 보라색 포도처럼 될 테니까 농담도 했죠. 자,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건강을 두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의료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다만 미국 의료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록은 비공개 대상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을 작고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비교하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여왕도 서거 이틀 전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손등에 비슷한 멍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야, 참 이것도 찾아내네. 당시 전문가들은 이를 노년에 생기는 지방변 현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기도 지금 파란 멍. 이게 이제 노년에 발생하는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지방변이 아니라 노년에 생기는 지방변 현상으로 설명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며칠 있다가. 뭐 일단 백악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악수를 많이 하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번에 뭐 이 기사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이 늙었다.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모습과는 정말 많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네.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느꼈거든요. 많이 늙었다. 특히 이제 머스크와 같이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정말 많이 늙었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대단한 악재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로 좀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건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을 거듭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LA, 샌디에고, 일랜드 등 요거 좀 들여다볼게요.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남가주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데일리 뉴스는 퍼스트 아메리칸 데이터에 주택시장 추적 보고서를 인용해 남가주 4개 지역 중 3곳이 1월 가격 상승세에서 하위 10위에 들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는데요. 보고서는 전국 30개 주요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곳이 1년 동안 가격이 상승했고요. 8개의 시장이 하락했고 2개의 시장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남가주 4개 지역 중에 LA가 28위, 샌디에고 26위, 인랜드 엠파이어가 21위, 하위 10위에 포함됐지만 오렌지 카운티, OC는 네 번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남가주 전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낮은 가격대의 주택에서 하락폭이 더 큰 것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LA 카운티는 1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1.9% 하락하며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12월에 0.2% 감소보다 낙폭이 커졌고 1월에 7.1% 상승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자, 샌디에고 카운티도 1월 기준 0.9% 하락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 상승하며 1월에는 10.6% 상승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 인랜드 엠파이어는 1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7% 상승, 1월에는 6.7%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둔화죠. 가격이 상승한 유일한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역시
지난 12개월 동안 4.4%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18개월 동안 가장 적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11.3%, 12월에 6% 상승률과 비교해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 하락은 저가 주택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LA 카운티 지역에서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저가 스타트 홈이 1.5%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중간 가격대 주택은 0.8% 상승, 고급 주택은 1.1%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특히 스타트 홈이 2.4% 하락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중간 가격대 주택은 변동이 없었으며 고급 주택은 0.4% 상승했습니다. 일랜드 엠파이어 카운티는 스타트 홈은 0.9% 상승, 중간 가격대 주택은 변화가 없고 고급 주택은 2.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오렌지 카운티 및 샌디에고 61% 상승, 일랜드 엠파이어 59% 상승, LA 카운티 39%나 상승해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조정 신호가 있지만 남가주는 지난 5년간 크게 올랐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향후 모기지 이자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미주노을이 뭐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채널이긴 하지만 부동산도 늘 함께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자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오를까? 네, 오릅니다. 가장 큰 게 사실 이자율이거든요. 왜 오르냐고 보냐면 렌트 가격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렌트 살 바에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낫죠. 렌트 가격이 만약에 정말 저렴하면 이자가 내려가도 부동산 가격이 못 오르죠. 여러분,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내야 되는 그 텍스가 엄청나거든요. 프로퍼티 텍스부터 내야 되고 막 뭐도 내야 되고. 근데 지금은 렌트 가격도 올라가서 내려갈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사실 집 사는 것이 미뤄지죠. 아무리 이자가 좋아도 집을 캐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원타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론을 받아 사는데, 아니 지금 우리 남편 이 부부의 지금 쉽게 말해서 잘리게 생겼고 비즈니스가 하는데 적게 생겼는데 이거 집 샀다가 페이만 못 내면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 일단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세 가지 뉴스, 테슬라, 엔비디아, 발란트 길지 않거든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뽑았던 우주 7기 공부방 가열차게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딱 두 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시고 요즘 같은 힘든 시장 혼자 독고다이로 뛰시다 지치는 분들, 미주노을 공부방으로 딱 두 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월까지 제가 이 두 자리,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VIP 멤버십 가입하시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지원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공하는, 제가 상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저희 디스코드 공부방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7이라고 보이시죠? 우주 7기 방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주 7기 방을 제가 목이 살짝 지금 간 이유도 뭐 열심히 하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 공부하기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공부방에 들어와서 열공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자리 남았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몇 명이 지금 이 방에 있는지 21명, 9명, 30명이거든요. 딱 2명을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힘과 용기를 줍니다.